박근혜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직설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청와대발 총선 심판론이 불거지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통령의 총선 개입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배병유 월간 경제풍을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실 이른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국무회의에서 23분간의 모두 발언을 하면서 진실된 사람만 선택해달라라는 이제 국민 직접 호소를 하셨습니다. 계속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배 대표님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저들도 그 뉴스를 보면서 참 대통령께서 굉장히 답답하신 모양이구나. 참고 참 답답해가지고 많이 맺혀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지금 연말 국회가 지금 여야 간에 아주 대치하고 있는데 국회도 지금 풀리지도 않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말씀은 원론적으로는 옳아요. 진실한 사람을 좀 뽑아 주십시오. 또 이번에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또 국회도 여야 간에 대결하고 있으면서 야당이 반발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일들이. 그다음에 여당도 여당 국회의원들도 관련되고 여당 국회의원 중에 친박들도 관련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쉽게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으로 19대 국회에 진출한 분들이 지금 국정 원활을 하기 위해서 앞장선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미도 저는 포함이 된 걸로 같아 봐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대통령께서 아주 답답해가지고 저 말씀을 하신 거는 이해를 하는데 정치적으로 약간의 그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아마 그거까지 각오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저는 판단했습니다. 불씨를 남겼다. 어떻게 보십니까,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답답한 점은 있겠죠. 그러나 뭐 결론부터 말하면 부적절한 말씀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대통령이 국민한테 심판해 달라. 뭐 여러 가지 물갈이론 뭐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 그거 하는 주체는 국민이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하라 마라 할 사안이 아닙니다. 국민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대통령은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지금 국무위원 그 얘기한 자리에 16명의 장관이 있는데 7명이 콩밭 장관입니다. 소위 말해서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장관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뭐 이런 정치 얘기를 한다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할 거예요. 국회 탓만 할 수가 있느냐. 지금 내각이 아주 국정, 특히 민생, 경제 살리기에 지금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그 7명이나 6, 7명 되는 장관들이 지금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 앞에서 국회는 제대로 민생을 걱정하지 않고 자기 정치적 걱정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뭐 마음은 이해는 가지만 마음은 이해만 가지만 어쨌든 총선 개입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친위 세력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 하는데 그 진실한 것이 누굽니까? 누구를 이야기하면 이 진실이라는 것은 아주 해석 범위가 넓기 때문에 대통령의 언어로서는 좀 적절치 않은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대통령이 자꾸 총선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너무 총선에 매몰된 것 아니냐. 더군다나 정부는 오히려 그런 총선 분위기가 일어나는 것도 좀 다독이면서 이 경제 살리기, 민생 살리기에 가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 측에서 이런 자기 사람 심기다, 무슨 국민 심판론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흘러나오니까 오히려 총선 분위기를 이렇게 앞장서서 조장하는다는 그런 인상도 또 줄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심정은 이해는 가지만 그렇게 썩 적절한 말씀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려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고 교수 말씀 들으니까 그 말도 옳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보십시오. 대통령이 지금 이제 세월호 지나고 메르스 지나고 연말 국회가 관련 법을 만들어 줘야지 지금 내년부터 국정이 돌아가게 돼 있는데 지금 싹스가 놀았잖아요. 그러니 비판을 각오하고 한번 지적하신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계에서 가서 들어보세요. 지금 골든타임 다 지나갔어요. 골든타임이. 지금 고 교수께서도 대통령께서는 그 국정만 주력에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국정을 하려면 국정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 얼마 전에 오랜만에 노사정 대타협을 했습니다마는 노동관계 5개 법안 지금 심의도 안 돼. 거기다가 문재인 대표는 노동계획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별도 지금 안을 내놓고 앉았어요. 그 다음에 경제활성화법 보세요.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경제활성화법 갖다 올려놓은 국회에서 한 건도 지금 통과 안 되고 있어요. 한 건도. 그 다음에 한미 FTA 어떻게 돼요? 얼마 전에 리커장 국무총리께서 중국 총리가 왜 국회 갔습니까? 이거
한중 FTA 저 빨리 비준해 주시면 양쪽이 다 이익입니다. 하루에 지금 뭐 몇 억이 45 날아간다고 가량.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저번에 예산국회 시정 연설에서도 경제 활성화 좀 입법 빨리 해주십시오. 한중 FTA 빨리 조기 비준 동의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하고 이번에도 하고 엊그제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해도 지금 돌아가질 않으니까 답답해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저는 다 동의를 해요. 전에도 왜 뭐 우리 불어 터진 국수라고 말씀했고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 그 말씀은 그 연장선상에 맞습니다. 경제계에 가보세요. 네. 경제계에 가보면 대통령의 말씀이 경제계의 절박한 20년 다 대변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다만 이제 국회도 공천 룰이다 선거 구획이다 자기들끼리 막 부딪히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심판하라 직설적으로 말씀하니까 여야가 좀 불편한 것만 그건 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 현안이 그러니까 시급한데. 예를 들면은 네. 경제는 좋습니다. 아주 시급하죠. 장관이 7개월짜리 장관들을 둘이나 배출했습니다. 장관은 적어도 어떤 공무원 같은 거라도 2년은 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자기 정책을 펼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경력 쌓기 용뿐이 더 됩니까? 지금 행자부 장관 같은 건 총선을 총괄하는 장관입니다. 원래 행자부 장관이. 네. 그런 분이 지금 본인이 뭐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총선에 나간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고 이런 장관들이 일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물론 그 법안에 대해서 국회가 처리를 해줘야죠. 그런데 지금 뭐 야당을 편들 생각은 없습니다. 야당도 국정교과서 문제 하다가 일주일 만에 원내에 들어왔어요. 상당히 장기간 뭐 장애투쟁하겠다 할 걸로 예상했지만 일주일 만에 들어왔고 또 FTA, 한중 FTA 문제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비준하는 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또 다른 법안들은 지금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면 과거에로 볼 때 그 예산안이 처리된 뒤에 일반 법안들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12월 9일인가 7일 끝나더라도 또 임시국회를 열어서 연말까지 일반 법안들을 다루기 때문에 지금 그걸 아직 논의도 하는 상태에서 네. 벌써부터 아무것도 안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씀이 네. 안 되는 소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늘 얘기하는 게 3개 법안입니다. 관광진흥법, 뭐 의료지원법, 뭐 서비스 기본법. 네네. 근데 예를 들면 관광진흥법에 대해서도 야당에서는 가짜 민생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학교라든가 이런 그 일정 거리 내에는 어떤 그런 건물이라든가 그런 지을 수 비즈니스 없도록. 네. 그런 것을 업소들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3개 때문에 경제가 무시 안 되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물론 야당도 네. 꼭 통과시켜줘야 할 것은 통과시켜줘야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뭐 당장 모든 것이 안 되고 안 있다.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네. 없는 지금은 사실은 예산안 처리에 모든 집중을 해야 될 때다. 역량을 집중을 하고 네. 일반 법안은 기본적으로 예산안 처리가 끝난 뒤에 12월 2일 그때 끝난 뒤에 일반 법안 네, 처리를 네.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고 교수님께서 조금 잘못 보시고 계세요. 법안이 시급하게 걸려있는 게 노동관계법이 5개입니다. 5개고 경제활성화법이 4개입니다. 가장 시급한 게 9개예요. 뭐 나머지도 많이 있습니다만 9개고 그다음에 FTA는 한중 FTA, 한 베트남 FTA, 한 뉴질랜드 FTA 3개가 다 걸려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어제 오늘에 나온 것이 아니고 3년에서 거의 사이에 2년 3년입니다. 세상에 이런 국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뭐 국회가 자기들이 입안해가지고 만든 게 있습니까? 정부 법안 그렇게 많이 해놔도 통과가 안 되고 있거든. 그런데 이게 뭐 예산안 심의 다 끝나고 나서 일반 법안 해준다. 고 교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리적으로 한다면 왜 이런 정쟁이 나옵니까? 2년, 3년 동안에 상정을 했는데 심의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가짜 민생법이라고 해요. 참 웃겨요. 정부의 4대 개혁안을 내놨는데 문재인 대표가 국회에 와가지고 이 정부의 건 순서도 틀리고 내용이 틀렸으니까 우리 판 4대 개혁안 내겠다 해가지고 노동, 뭐 주거 이렇게 나왔는데 그 정부에 들어있는 게 다 거의 다 들어있어요. 다만 이제 거기 전월세 뭐 상한제나 이건 이제 쟁점 있는 것만 그거 하나 추가지 나머지는 거의 정부안이 다 들어있습니다. 노동개혁법안에. 그러면서 자기들이 따로 한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정부안은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그래. 정부안이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대통령이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경제계에서 나오고 전문가들 토론하고 정부 내에서 오랜 세월을 거쳐가지고 나온 겁니다. 네. 그거를 어떻게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그렇게 단정을 합니까?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다 주장해가지고 에센스를 모아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돼요. 네. 그래서 경제계 입장에서 볼 때는 문재인 대표가 참 경제도 모르시고 저렇게
저런 용어를 쓰시는구나 이렇게 보여요 우리 눈에는.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쟁점을 놓고도 사실 합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한 가지만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요즘 발언의 강도가 전에 없이 좀 강해지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대담에 앞서 좀 박 대통령의 발언을 한번 좀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정치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대변자이자 자기의 대변자이지 자기의 정치 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삶과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회의 때마다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단지 메아리 뿐인 것 같아서 통탄스럽습니다. 국회가 이것을 방치해서 자동 폐기된다면 국민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게 이제 앞선 발언이 지난 6월 25일 예. 이른바 배신의 정치를 이야기할 때의 발언이었고 예. 두 번째 들으신 것이 어제 국무회의 발언이었는데 그래요. 국민의 선택이란 말을 두 번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사실 이거 외에도 뭐 규제의 계획을 단두대에 올려야 된다, 뭐 암덩어리다, 뭐 원수다, 뭐 이런 예. 얘기까지 했거든요. 예. 거기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발언의 강도. 뭐 강도를 떠나서 박근혜 대통령의 언어 구사력이 아주 뛰어나신 분입니다. 언어 구사력 중에서 특히 정치적인 언어시죠. 말하자면 심도 있는 어떤 많은 내공에서 나온 언어, 그런 뭐 많은 독서량에서 나온 언어라기보다는 정치를 오래 하신 분, 또 정치 감각을 오래 익히신 분으로서 간단 명료하고 또 쉬운 말로 소구력 있게 직설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듣기에는 아주 탁탁 머리에 들어오죠.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마 박근혜 대통령을 따라갈 정치인은 제가 뭐 김대중 대통령 또 김영삼 대통령 그런 분들 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 딱딱 한마디 하면 뭐 그냥 탁탁 들어오고 아 그래 맞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감각을 가지셨는데 어쨌든 전임 대통령들도 보면은 반환점 소위 임기 절반을 돌아가고 후반으로 넘어가면 대부분 좀 초조해 지시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왜 그러냐? 뭔가 이 업적을 세워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을 때 네. 이제부터는 내가 지금 벌써 후반으로 들어가고 이러다가 레임덕으로 가고 그러다가 임기가 끝나고 면 내가 무슨 대통령으로서 역사에 남길 게 있을 거냐 이러다 보면은 자칫하면은 무리수를 두든가 억지를 네. 하는 경우도 간간히 있는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께서 요즘에 이런 그 발언의 강도가 아주 좀 강해지고 네, 있는데 네. 저는 맹자에서 나온 말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행유 부득. 어떤 일을 했는데 얻지를 못할 때 네. 반구 제기하라. 자기를 스스로를, 돌아봐서 네. 거기에 남 탓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라고 그랬거든요. 맹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반구 제기, 뭐 적이라고도 합니다만 반구 제기를 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다. 예. 네. 국회 탓, 뭐 좋습니다. 국회가 발목 잡은 건 많아요. 또 뭐 어쨌든 또 뭐 언론에서도 또 뭐 지나치게 비판한 측면도 없지도 않을 것이고 또 국민들이 대통령의 그러한 진정성이라든가 이런 만큼 네. 또 따라와 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은 대통령이 결국 자기의 정치적 리더십을 가지고 끌고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 어떤 포용적인 정치를 가지고 끌고 나가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충분한 소통을 했느냐 이 부분은 좀 아쉽다. 본인 스스로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화법. 합법. 제일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게 대전은요. 이 칼 맞고는 대전은요. 저 11일 때는 휴전선죠. 딱 짧은 말로 가지고 엄청난 소구력을 발휘하는 그게 이제 그런 언어 표현을 했는데 전임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박근혜 영예가 청와대 계실 때는 매일 밥상머리에서 네. 매일 밥상머리에서 대통령 부부가 가뭄 홍수 문제, 북한 문제 이거 걱정하는 것만 듣고 자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는 자랄 때 밥상머리 교육이 지금 평생 가지 않습니까?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시절에 그렇게 배운 거예요. 가뭄 홍수 나란 일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딱 북한 문제예요. 여기에 교육받아서 나온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날 대통령입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 머릿속에 나는 비정상의 정상화, 원칙, 남북관계에 대해서 원칙, 이거를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원칙상에서 볼 때 3년을 했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림 그린 게 하나도 안 돼. 법으로도 안 되고 뭐도 안 돼. 비정상의 정상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해는 넘어가고 이미 절반 지났어요. 그러고 이제 곧 있으면 19대 국회 다음 총선에 가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급하시니까 예. 비판을 각오하고 아마 내심을 보여주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질문하신 대로 어법이 가면 갈수록 강경해진다 하는 그건 저는 받쳐도 넣게 돼요. 그런데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말이지 진실한 사람을 뽑아주시 하지만 대통령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집권당 총재도 아니고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시지만은 그래도 대통령 권능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야당에서는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비판을 할 수는 있겠죠. 네. 대통령께서 앞으로는 좀 더 이 말씀에 강도를 좀 낮추셔서 네, 조정을 했으면 했으면 저도 하는 개인적으로 싶은 생각. 한 말씀 저도 더 붙이면 네네. 대통령께서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쪽을 공부하지 않으시고 대학에서 자연과학 이공계를 하시다 네. 보면 예스나 노냐 이것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은 반드시 적과 동지, 자기 주장과 자기의 생각과 같은 사람은 동지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적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에 대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특히 역사 문제라든가 인문과학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것이 네. 옳다 맞다를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거꾸로도 보고 뒤집어도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적과 동지, 정상과 비정상 뭐 이렇게 타사삭 나눠버리면 네. 이게 참 어렵죠. 예를 들면은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적입니까? 그 사람들이 혼이 비정상입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혼이 비정상이란 뭔가 미친 사람이란 말 아닙니까? 혼이 정상이 아닌 사람 뭐.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지금 올바른 국정교과서로 받았던 사람들, 공부받았던 사람들이 다 이석기랑 그런 사람들이 국정교과서 시절에 그 고등학교, 중학교 다닌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번에 북한에서 지뢰 도발 났을 때 전역을 미루고 했던 사람들 다 거민족 교과서로 바른 사람들이요. 그러면 어떤 역사 교과서 그것만 가지고 사람의 어떤 인격이 형성되고 국가관이 형성되고 정체성이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네. 또 중고등학교 배운 것은 그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대학 와서 수많은 거기서 아무리 다른 건 안 가르쳐도 대학 와서 수많은 또 대학원 과정에서 그런 공부들을 하면서 인격이 형성되고 국가관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 체제를 지지하고 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겁니다.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집념, 뭔가를 좀 해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언어로 좀 표출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글쎄요. 사실 뭐 이 부분을 더 이야기하기보다는요. 하나를 더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청와대 참모들 또 TK 물갈이론하고 좀 이렇게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저희가 패널을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예.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지금 청와대 출신 또 내각에서 내각 출신 인사들의 총선 출마론이 이끌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미 대구 지역이죠. 예. 대구 지역에 이미 얘기가 나온 분들이 전광삼 전 춘추관 관장 예. 또 뭐 지금 뭐 오늘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도 고향은 경주인데 근데 대구에 나오겠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예. 또 뭐 윤두현 전 예. 청와대 전 수석도 홍보수석. 네, 홍보수석도 나오겠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산 쪽에도 사실 지금 윤상직 현 예. 산업장관이 예. 나오겠다. 이러다 보니까 또 서초갑에서는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나오겠다. 예. 이제 TK 대구 물갈이론이 아니라 경부선 라인의 물갈이론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난 저게 대통령의 뜻인지 뭐 확인이 안 되겠는데 참 저 보기 안 좋아요. 청와대 수석들 뭐 비서관 해가지고 경력 쌓아가지고 지금 다 저렇게 정치하려고 나가려고 했겠느냐
행여나 저게 친박에 대한 대통령의 불신이 새로운 신박으로 바꾸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어쨌든 난 모양이 좋지를 않아요. 예. 청와대 수석 비서관을 하고 장관을 했다고 해가지고 국회의원 이 부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은 그 짧은 그냥 저렇게 무더기로 다 나오는 왜 저런 식으로 하느냐고 이게 경력 쌓기 위해서 청와대 들어가지 않았냐 그 비판이 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 특히 TK 물갈이론에 대해서는 그 TK 계속 개인별로 보면은 물갈이 대상이 수두룩해요. 그렇지만은 그게 무슨 뭐 상가에 가가지고 친박 쪽에서 TK 물갈이론을 제시한 거 이게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서툰 그저 어법이에요. 그건 잘못된 예. 거예요. 물갈이론 필요하지만은 저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대통령 직계 사람들이 막 무더기로 집단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 대통령한테도 좋을 덕이 없고 새누리당에서도 좋은 거 아니에요. 저건 잘못된 거예요. 결국은 여권 내 또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되돌아가죠.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말하는 진실한 사람들입니까? 행자부 장관 엊그제까지도 총선 필승 해가지고 그 문제가 됐을 때 자기 국회의원 출마 안 한다. 이건 정말 아무 뜻 없이 그냥 이렇게 뭐 격려 차원에서 한 거다. 예, 예.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입니까? 또 뭐 배 대표도 지적하셨지만 정말 경력 쌓기용으로 청와대와 청와대 그 핵심 참모들 장관직을 하는 겁니까? 그 단기로 해가지고 경력 쌓았고 나와갖고 그것도 그러면은 그런 정도 경력을 쌓았으면은 정말 대통령을 도우려면은 TK, 부산, 서초 여기는 그냥 공천이만 가서 당선되는 데예요. 범지 사지로 가서 정말 여당으로서 어려운 지역에 나가서 당선돼 와야 광주, 전남 뭐 이런 데를 뭐 꼭 광주가 아니죠. 네. 수도권이라든가 수도권이라도. 정말 어려운데 네. 서울에도 야당 의원이 있는 그런 지역에 나가야지. 가면은 그냥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는데 나가겠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정신이 올바로 바뀐 사람들 그 사람들 진실한 사람 예를 들면 또 대구도 그래요. 대구 12개 지역에 아마 8곳인가가 초선입니다. 그분들 누가 공천을 주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하면서 다 공천 준 사람들이요. 세 사람이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4년도 안 돼서 4년 만에 다 버려야 할 사람들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살이 네.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임기 후반 또 대통령이 물러나서까지도 어떤 정치적 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친위 세력을 만들려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대통령이 왜 받습니까? 대통령이 자기 재임 기간 중에 정말 일 열심히 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면 다 국민들이 압니다. 설사 그것이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저분이 대통령을 때 온 힘을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면 그걸로서 충분한 거지. 그 이상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대통령 하실 것도 아닌데 왜 자칫, 그 무리해가면서 네. 친위 세력을 만듭니까? 자칫 자가당착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한구 의원 같은 분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 용박이다. 대통령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가박이라는 말도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 교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대구에 있는 그 TK 그 의원들이 거의 박근혜 대통령 비대위원장 때 그 선출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통령의 영향력을 입어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여당이 어느 제굿을 못했다라고 비판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이번 발언에 섞여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물론 야당에 대한 비판은 왜 경제활성화법을 계속 발목만 잡습니까 하는 그런 비판이 있는 것이고 여당권에 대해서는 비박이든 친박이든 제 역할을 못했다 하는 이런 비판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물갈이론이 나오는데 그 물갈이론을 친박 사람이 나서가지고 네. 이러한 방식으로 물갈이를 해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돼. 왜? 김무성 대표가 지금 대표권을 가지고 계시고 박근혜 대통령은 평당원이에요. 평당원. 그러면 오히려 평지 분파를 일으키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만 마지막으로 예, 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유승민 전 원내대표 네. 조문 정치를 했다. 예. 또 몸값이 올랐다. 스타 정치인이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 타이밍이 딱 그렇게 맞아 됐어요. 안 그래도 배신의 정치라고 찍겠다는 걸로 다 알려져 있는데 부친상을 당했으니까 여야 의원들 다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못마땅하다고 생각하신 게 조화 안 보냈잖아요. 웬만하면 보낼 수 있는데 그게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유승민 의원은 조문 정치에서 많이 남겼다, 불렸다, 정식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볼 땐 그게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이제 그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산을 불겠다 하는 정식시켰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구 교수님은?
제가 듣기로는 여당 의원만 100명이 넘는 의원이 왔고 우리나라 내로라하는 전현직 정치인들도 다 온 것 같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평가가 나쁘면은 그분 유승민 의원한테 잘 보이려고 갔겠습니까? 그만큼 신뢰가 있고 그분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에 또 전직 의원들 아주 원로분들까지 다 안 가셨습니까? 그런 정도 기대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하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조화를 안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 꼭 보내야 한다는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과거에 친박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인간적인 도리지 어떤 사적 감정으로 이렇게 안 보내는 같은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분노라는 것은 공적인 분노가 필요한 겁니다. 말하자면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분노를 해야지 자 내 말 안 들어서 내가 공천 줬는데 나한테 삐딱해 친박 안 하고 비박으로 돌아서 이런 인상을 준다는 것은 절대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는 아니라고 보고 더군다나 그 자리에서 그 조문관 자리에서 윤상현, 조원진 이 두 의원이 친박 의원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데 그분들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는 정치인입니까? 진실한 정치인입니까? 가서 그런 자리에서 물갈이해야 한다고 그렇게 배 대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리에 가서는 조문만 해야죠. 자기들이 무슨 당대표도 아니고 무슨 뭡니까? 알겠습니다. 호가 허여면 안 됩니다. 네, 그런 식의.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